저들의 부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어떻게 보면 뭐 두 분이 지난주에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뭔가 깃발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시기인데 이번 올해는 조금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뭐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은 민심과 당심이 자꾸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당 지지자들 혹은 당원들과 일반 민심과의 이제 차이 상당히 크고요. 여러 이슈와 현안들과 관련해서도 역시 다르게 봅니다. 심지어는 김남국 의원 최근에 벌어진 이슈와 관련해서도 완벽하게 확 이제 차이가 이제 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의견들이 좀 뭐 균질한 그런 집단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뭐 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에너지들을 키워내는 데니까. 그런데 그 당을 이끌어 가거나 그 당 안에서 목소리가 큰 일부 집단만이 이 당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당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여기가 다 민주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면 민주당 안에 그나마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중도층과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세력, 사람, 의견은 떠나기 마련이죠. 운동장에 막 응원을 막 왔는데 나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서울 FC 서울을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내가 더 강력하게 이제 골을 넣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물병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폭죽 터뜨리고 이러면 이제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경기장은 안 가고 딴 데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첫 번째로는 당심 민심 괴리 현상, 그리고 당 안에 너무 센 목소리, 일방적인 주장들이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당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당하고 민심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럼요. 또 민주당은 좀 진보적 정당이니까 예컨대 민심은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지만은 당에서는 차별금지법 같은 걸 좀 밀고 나간다. 뭐 삼성생명, 삼성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당은 진보적 정당이기 때문에 좀 밀고 나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아직까지 민심은 못 따라오고 있지만 한일 문화에 대해 좀 규제를 풀겠다. 뭐 노무현 대통령 FTA 풀겠다. 이런 건 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이런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인상에 남는 게 없고 민심과 당심이 주로 괴리되는 거는 도덕성 영역에서 민심은 문제라고 하는데 당심이 그게 뭐가 문제야? 지켜야 돼.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재벌에 대한 거에서 저는 뭐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큰 괴리가 있는지 심지어 당심이 크게 관심이 있는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늘 괴리가 나타나는 건 그쪽이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이 현안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좀 큰 틀에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정체성과 리더십과 지지 기반 3중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정체성의 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원래 보수정당인 걸 다 알고 정의당은 진보정당인 걸 다 아는데 민주당의 그 포지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시작됐던 지난 30년 전에 돌아가 보면 그때 그 보수 진영은 그때부터 30년 동안 그 견지했던 노선이 슬로건으로 말하면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야, 이거 세계화가 됐으니까 기회를 맞았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랑도 수교를 하고 FTA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좀 쫙 나가자.
이거를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걸 슬로건으로까지 내세웠어요. 더 큰 대한민국을. 근데 반면에 그 민주당은 그 세계화라는 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있다.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노동시장 이런 거 다 왜곡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살자. 더불어 좀 살자.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상 그 급식을 포함해서 상당한 복지 어젠다가 선거 때마다 민주당 주도로 굉장히 그 됐죠. 이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논쟁점이 뭐가 있었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보수 대통령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좀 평화롭게 지내면 군사비를 좀 딴 데로 돌릴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에너지도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중국하고 기도 많으니까 평화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30년 만에 제가 보면 그 민주당이 세가 확장됐던 지난 30년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금 탈세계와 블록화와 이런 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더 큰 대한민국 자체가 생존할 거냐,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킬 거냐,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이 국제 정치 변화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저기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북핵이 선제적으로 북핵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옛날의 레퍼토리만 계속 가동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뚜렷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해 놓은 거지만 우리 민주당은 세 가지를 하는 정당이에요. 첫째,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세 번째, 서민 경제를 위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 그 과거의 유은이 지금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시효를 당한 거여서 근본적으로 노선에 대한 새로운 설정, 이게 뉴민주당이 되겠죠. 이게 고민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건데 노선의 도덕적인 전 도덕은 정치인들이요. 도덕적인 수위 높은 데 칠 수도 있고 중간쯤 칠 수도 있고 낮은 데 칠 수 있는 거 이건 국민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허들 좀 올리세요. 저렇게 도덕적이지 않으면 되겠어요. 올리면 돼요. 이거는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다만 격차가 벌어지는 건 나한테는 낮은 허들을 들이대고 상대방한테 높은 허들을 드리는 이중 기준에 관한 건 정당 간의 문제예요. 정당 간에. 국민 간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낮으면 문제가 없고 똑같이 높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그 이른바 내로남불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낮게 허들 치고 상대방한테 한없이 높게 쳐놓으면 1심에서 유죄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저쪽은 찌라시에만 나온 것도 사실은 그냥 팩폭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팩폭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 노선에 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으로 갈아탈 뉴민주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옳다 그러나에 이걸 떠나서 그런 이야기라도 하고 뭔가 어울리는데 민주당 보면은 되게 희한해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11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 가셔야 되는 예, 예. 시간이 어디를 되긴 가시려고 했는데 그러십니까? 일정이 안과를 네. 지금 왼쪽 오른쪽 눈이 터져가지고 방송 끝나는 거예요? 더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가셔야 되니까. 네. 먼저 가시고. 네. 먼저 가시고 할까요? 네. 뭐 좀 더 할까요? 한 10분 하죠.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하고. 아니, 그러면 끝내려고 했는데 두 분이 아직 이제 이승이 입이 감사합니다. 풀리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은 그 먼저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네네.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같이 있다가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용진 얘기해야죠. 오시죠. 가까이 오시죠. 이제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지자에게 정치는 지지자에게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안 맞는다고 얘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봤을 때 뭐 정책 반대자하고 싸우는 거는 사실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도 싸운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네네. 정치인이 쓰는 용어는 싸우는 거는 원래 말로 싸우는 거지만 설득하는 거죠. 설득. 네네네. 설득이라는 게 적절한 용어고 어쨌든 지지자에게 욕먹을 용기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한미 FTA가 됐든 이라크 파병이 됐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 있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좀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고 미래 기술 이런 거 다 못 따라가고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박용진 의원 계시면 조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그러면 민주 대 반민주 시대를 이제는 조금 그 프레임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안에 갇혀있지 말고 모든 걸 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다 온통 그렇게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깨고 나와서 새로운 민주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요. 최근에 좀 안타깝습니다. 김남국 의원 건 처음 터졌을 때도 네. 제가 착각인지 과한 기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단을 꾸리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잘하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가 있겠다. 찬스가요? 그때 조사단의 면면이 제가 너무 화려하다. 네. 국힘은 이렇게 못 꾸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팀장은 국정원 출신이고 팀원은 카카오뱅크 사장, 대우증권 사장, 김앤장 변호사 2명. 이 정도면은 잘 꾸려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해초를 때려도 우리가 때린다. 라고 하면은 도덕성과 약간 실력의 두 마리 토끼를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최악으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많은 분들이 탈당하고 복당을 반복해서 지금 의석수도 제가 정확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탈당했을 때도 그분들도 자기들이 탈당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위장이란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위장 탈당이고 또 그러니까 복당도 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 복당 없다고 이제 어느 뭐 방송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의 그 이른바 논란을 만들어 놓고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무관하고요.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옵니다. 이번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복당이 사실 국민의힘에도 뭐 없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어떤 권력 투쟁적 성격, 주류비주 공천 문제로 해가지고 나갔다 돌아온다, 내가 돌아오겠다. 이게 뭐 홍준표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저 민주당에도 과거에 뭐 이해찬 이런 분들도 공천 문제 때문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받아주는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갔다가 돌아온다. 이건 참 안 좋죠. 지금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아니 원래 이 당은 김대중의 당이요, 노무현의 당이요, 김근태의 당이고 그런데 여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질중 요소가 들어와서 그게 가리고 있으니까 이걸 드러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면 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대중은 그 시대에 자기 역할을 다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고 보지만 김근태가 그렇다고 보지만 역시 그 세 분 역시 한국의 현대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태어난 분들이고 살았던 분이고 싸웠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새 정치인에다 박용진의 정치인보가 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시는 이제 민주분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봐라. 지금 30여 년 전에 크게 흐름이 바뀔 때 보수가 거기에 적응을 못 해갖고 남북 정상회담도 안 하고 다 그랬다.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만 계속 외치다가 사실 양극화를 좀 소홀히 해서 거기서 계속 선거 때마다 판판이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특히 지금 젊은 20, 30대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노선에 호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를 더 알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거,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태도도 과거 같지 않고 또 심지어는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도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 변화된 유권자의 환경 이것도 좀 생각을 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뭔가 새로운 노선인데 그게 국제정치 흐름과 아까 미래 기술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는데 주로 국내 정치 이슈, 뭐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무슨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뭐 검찰 개혁, 경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거에만 이게 전부 다 민주 대 반민주주의 구도 안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잘 나갈 때는 그게 아니라 복지를 가지고 어젠다를 끌고 갔을 때 오히려 민당이 더 좋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로 하는 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먹었는데 자기 고백을 갑자기 아까 제가 박용진 의원을 보면서 이제 젊지도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는 다른데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을 보면 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수 있어요. 일 솔직히 썩 잘 못하니까 비판하면 안 돼. 근데 뭐 반민주, 권위주의, 독재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와 닿느냐?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잘 못하는 거랑 무슨 뭐 입을 막고 잡아가고
거꾸로 민주당 시절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인터넷에 뭐 조금 뭐 야한 이야기 같은 거 성인도 성인물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게 훨씬 더 심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자유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인식을 계속 못 한다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네. 강성 지지층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아 그래도 이거는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얘기나 뭐 등등등등 쭉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런 건 이렇지 않느냐고 저한테 점잖게 묻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 아 그 말이 다 맞다. 다 맞다. 다 맞는 면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 지금 이 현 정권 대통령이나 당을 공격할 때 거의 95% 이상은 맞는 얘기를 해요. 왜? 어떤 거는 일면적으로 다 맞는 얘기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맞는데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모든 문제를 보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이 봐. 민주당 때 더 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문제는 이게 다른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했던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관되게 맞춰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유한국당 때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하니까 조국 사태까지 막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다 맞는 말인데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지. 그게 이제 지금 뒤집혀져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도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좀 어때요? 윤석열 정부 어떻게 찍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좀 신노선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별로 도덕적이지도 않고 도덕주의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조금 도덕적이고 도덕주의적이었다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이지 않은데 엄청나게 도덕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회신하고 좀 답을 찾고 상대에 대한 것도 낮춰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 나오는 해법이 도덕주의를 버리자. 이 도덕주의를 버리자는 건 상대 공격하는데 버리자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주의를 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황당하고 거꾸로 된 해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계속 혁신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민주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민주당을 가지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찬란한 유산인 거고 새로운 민주당이 뭐가 나와야 되겠는데 새로운 노선인데 그게 제가 보면 아까 뭐 미래에 대한 거 기술에 관한 지금 뭐 AI 시대인데 그리고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당 대표를 포함해 나오는 메시지가 아주 그냥 과거지향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지향적인 메시지를 제가 뭐라 그럴 생각은 없고 좀 캠페인 전문가로서 그게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총선으로 가자면은 네. 총선 지금 제가 누가 이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누군가의 럭키펀치 말하자면 질 낮은 난타전 속에서의 럭키펀치나 아니면 누군가의 로블로 는 반칙패지 않습니까? 네. 누구 때리긴 때렸는데 네. 그렇게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뭐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기면은 이것도 저희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기면 이기는 쪽이 대선에 되게 불리해질 거다. 그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네. 말이네요. 네. 이게 뭐 하나를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두 개까지 제가 과감하게 예측했는데 근데 바뀌면요. 네네. 바뀌면 이길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 네. 그다음 뭐 난타전의 상대 럭키펀치에서 아깝게 지더라도 대선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원인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위기 자체를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위기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윤태곤 실장의 방금 분석을 덧붙이자면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휘두르다가 럭키펀치나 로블로로 게임이 끝나면 결론적으로 국민들한테 좋은 건 없겠네요. 그럼요. 네. 서로 정타를 때리고 네. 싸우는 게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이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피 튀기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용진 의원에 대한 저희가 그 육각형 평가표를 그려가지고요. 이거는 스브스 프리미엄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없네. 외모가 없죠. 다음 주에
또다시 이 두 분과 함께 좀 이번엔 좀 밝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결론을 좀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